시원하게 이야기로 풀어주는 입양종합 백과사전 입양톡 사랑톡 톡톡. 이방톡 하얀톡 토토.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입양톡 사랑톡 톡톡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 어떻게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 모르겠습니다. 먼저 달달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옐로마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추석 연휴들은 잘 보내셨나요? 네, 저는 뭐 아주 편한 시댁을 두었어서 주부습진도 없고. 주부습진 저희 남편이 걸렸습니다. 긴 연휴 내내 네. 짐꾼과 보육사를 더불어 와. 겸하느라고 거기에 네. 설거지까지. 네네. 출근하는데 좋아하는 건지 슬퍼하는 건지. 네, 윤쌤께서는 어떻게? 부모님 댁에 방문을 했는데요. 올해 추석이 빨리 왔잖아요. 그래서 네. 시골 갔더니 모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 그래서 애들은 그쵸. 밖에서 재밌게 놀았는데 놀고 들어오면 모기에 막 서너 군데씩 물려오고. 저희는 이제 명절에 뭐 별로 갈 데가 없어서 사실은 가족들끼리 영화만 봤는데 첫 명절 때 아이 안고 가는 그 기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 어떠셨나요? 저는 그때 8년 동안 아이가 없이 둘이서만 생활을 하다가 명절 때 되면 왜 장가 안 간 사람들, 결혼 안 한 사람들도 친척들 만나는 게 사실 좀 곤욕스럽잖아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니까. 사실은 많은 분들 모인 데는 약간 좀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우리 수아가 오고 나서 딱 수아를 앞세우고 대동한 게 아니라 앞세우고 저희 왔습니다 하고 네, 목소리가 좀 올라갔었던 그리고 온 가족이 그렇게 환영을 해주고 하니까 너무 좋았었던 그 첫 추석이었습니다. 그 기억이 나는데 어떠셨어요? 위에 세 자녀가 있고 넷째를 입양한 경우였는데 네. 저희가 입양합니다 했을 때 부모님들이 크게 반대는 안 하셨는데 명절 때 딱 데리고 갔더니 처음에 한 1년 정도 2번, 3번 명절까지는 약간 차별하셨어요. 정말요? 1년 가까이? 네. 어린 아기였기 때문에 손이 되게 많이 가잖아요. 친정에서는 지네 엄마 밥도 못 먹고 시댁 가면 아우 지네 아빠 밥도 못 먹게 저 아기가 대놓고 이렇게 아기가 있는 것을 힘들어 하셨죠. 아유 너네 형편을 어떻게 키우려고 애를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게 한 1년 넘게 가다가 이제 우리 예서가 말하게 되고 표정이 나오면서 저희 경상도 어르신들이거든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을 녹였죠. 그러면서 이제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밥을 얻어먹는 손자가 되고 이야. 할머니가 이제 맛있는 거 있으면 예서야 너 주려고 할머니가 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예서를 가장 많이 찾는 걸로 바뀌었는데 처음에는 냉담했었어요. 그랬구나. 네, 그리고 이제 위에 형이 있어서 형이랑 비교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우리 예서가 먹는 게 아까워하는 듯한 표정도 있으셨어요. 오. 정말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극복은 하긴 했지만 처음에는 저도 되게 서운했었죠. 나는 제 자식이라고 다 받아들였지만 어른들은 저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리셨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그게 시간이 좀 걸리는 거군요. 예. 네. 우리 가족으로 완전하게 인정을 하기까지. 어떠셨어요? 우리 엘로마마께서는. 제가 언니 있고 저 이렇게 둘이거든요. 근데 언니는 저랑 달리 출산드라예요. 자녀 몇 명? 네, 그냥 쑥쑥 나는 언니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3명인데 우와. 그 애들이 첫째가 3학년, 둘째가 2학년, 막내가 이제 유치원생일 때 레아가 왔어요. 근데 이제 첫 명절을 맞이하고 갑자기 이모한테 생뚱맞은 큰아이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어른들한테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알겠는데 애들한테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이렇게 애들한테 미리 얘기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해서 오기는 했는데 그래도 딱 언니도 저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끼리 만났을 때 서로 어떨지 궁금하고 막 얘네들이 돌발 발언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도 살짝 떨리기도 하고 했는데 막상 이제 딱 저희 집 문을 열고 애들이 와서 레아를 탁 봤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입을 가리고 막 입을 가리고 뭐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막 어쩔 줄을 몰라 하고 레아가 그때 길 때니까 그 큰 3학년, 2학년 애들도 두 발로 안 걸어 다니고 레아랑 같이. 네 명이 다 같이 기어다니면서 너무너무 잘해주더라고요. 특히나 언니네 막내가 자기가 오빠가 됐다는 생각이 어쩔 줄을 몰라서 지금은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에서 우연이가 두 번째로 귀여워요. 첫 번째는 레아예요. 이렇게 말하고 네, 어른들이 걱정하는 게 기우였나 봐 언니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서로 융화가 너무 잘 됐었어요. 오히려 어른들은 약간의 편견이나 두려움이 많은데 맞아요. 아이들은 이제 우리 가족이야, 내 네. 동생이야라고 훨씬 더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방톡 사랑톡 톡톡.
그 명절만큼 반가운 손님을 오늘 저희가 모셨습니다. 햇살처럼 빛나는 아기를 입양하시고 온 가족이 행복해하시는 햇살이나와 함께합니다. 햇살의 아버지 테너 강래우 씨는 현재 한국 입양 홍보의 홍보대사이십니다. 멋진 오페라 한 소절 준비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이야기 궁금하시죠? 잠시 후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방송이 나가고 나서 여러 가지 그 댓글들이 좀 달렸었는데 지난번 방송이 아주 네. 젊고 밝은 분이 오셔서 아들 입양의 장점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나 아들 입양했는데 너무 좋다. 다른 분들도 입양하시라라는 댓글도 달리고 첫째를 딸아이로 입양을 하셨고 둘째를 입양 고민 고민 중이신데 중이신데 자매가 좋을 것 같아서 자매로 생각하고 계시다가 어머 아들 입양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하면서 이제 남매 입양으로 생각을 전향을 하시려고 하면서 여기에 따른 어떤 좀 어려운 어려움.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댓글로 나눠주신 분이 계셨었어요. 주희 엄마셨죠? 네.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은 누구나 다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입양의 가장 좋은 특징이 우리가 성별을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다라고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던데 이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저는 사실은 굉장히 처음에는 무서웠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는 이제 딸 둘 있고 아들이 하나 있었고 그래서 아들이 한 명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우리나라에 아들이 입양 많이 안 된다고 하니까 뭐 우리는 괜찮아 아들 입양 괜찮아 해서 아들을 선택했는데 첫째면은 저한테 맡기면 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입양하시는 분들이 그 성별과 관련해서 많은 고민하시면서 댓글에도 남겨져 있지만 첫째 딸했다가 둘째 아들 입양한 경우 첫째 아들했다가 둘째 딸한 경우 남매 이야기를 좀 다뤄주세요라는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거는 가정별로 너무 판이하게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이걸 네. 대표성을 가지고 어느 한 방송을 내보내서 남매 입양은 이렇습니다라고 하기가 좀 어렵게 뭐 그 가정의 분위기에 따라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 성격에 따라 다 분위기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저희가 또 그 대표 그쵸. 방송을 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동아 엄마가 너무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일주일 내내 그 생각이 우리 집에 너무 멋진 사람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닮아가고 있는 다른 남자. 아유 동아 엄마 너무 좋아하신다. 아유 어떡하지 수아 엄마? 네, 동아 엄마 이야기는 거기까지입니다. 네, 우리 수아 엄마가 더 좋아요. 일주일 내내 네. 하시네. 그래요. 그런데 오늘 주인공으로 모신 햇살이는 전혀 다른 답을 주실 것 같은데요. 미리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저가 생각하는 답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매 입양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주희 엄마님 이 방송 주의해서 들으시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후원 계좌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팟빵이나 전용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깝다 팟빵 수수료. 그러나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전용 계좌 후원은 더 감사. 감사합니다. 우리 꼭 이렇게 네. 해야 되는 거죠? 네. 전용 후원 계좌는 우리은행 010-9245-7836 010-9245-7836 신용훈입니다. 지난 2주 동안 후원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 이따 성함은 방송 말미에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양톡을 후원해 주시는 먹핑 광고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야 우리 캠핑 가자. 캠핑? 근데 캠핑 가려면 준비할 게 많잖아. 캠핑장에 음식이 딱 준비돼 있으면 좋겠는데 어디 그런 거 대신해 주는 데 없나? 자기야 걱정 마. 클릭 한 번으로 캠핑장까지 배달해주는 먹핑 있잖아. 먹핑? 먹핑이 뭔데?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장소로 유명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벌집으로 키운 고기와 쌈채소를 보내준대. 와, 최고다! 맛있고 건강한 음식들 먹핑에서 클릭 한 번으로 해결하세요. 먹을 먹, 캠핑핑, 먹핑. 워크샵, 야유회 준비, 먹핑에서 시원하게 한 번에 해결하세요. 인터넷에 먹핑을 검색하세요. 이방톡, 하얀톡, 토톡! 아유 귀여워라. 여러분들 목소리 들어보니까 너무 귀엽죠. 네, 우리 집에서도 이 소리 듣고 귀엽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레아요, 여러분들도 네, 레아예요, 레아.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가족과 함께 입양톡, 사랑톡, 톡톡. 저는 그렇게 귀엽게 안 되네요. 저 이거 사실 시키면서 우리 레아 이렇게 패기 넘치게 할 줄 몰랐어요. 아 그래요? 가족들끼리 한번 해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재미있고 또 귀엽게 녹음을 해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효과음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성 파일은 페이스북 메시지나 혹은 alllovetalk0@gmail.com 아니면 전화번호 010-9245-7836으로 보내주세요.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아주 멋진 부부를 모셨습니다. 낳아주신 부모님이 아이를 정식 기관에 맡길 수 없었던 아이를 입양하신 가족입니다. 입양 확정 판결 받았을 때 아이가 4살 34개월이었습니다. 적응이 쉽지 않았을 거라 걱정이 앞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떠셨는지, 그리고 지금 둘째 입양을 준비 중이신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녀 욕심이 많은 오늘의 손님, 입양계에 떠오르는 스타, 성악가, 교수 강내우님 부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악가 테너 강내우입니다. 햇살 같은 미소를 지닌 햇살이 엄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혹시 이어폰으로 듣고 계시다가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이거 뭐야? 터진 거 아니야? 터진 거 아니야 이거? 저도 녹음실이 지금 폭발할까봐 저 그 순간 굉장히 긴장했어요. 정말 대단한 성량이시네요. 네. 더 멋있게 해드렸어야 되는데 갑자기 그러게요. 긴장을 해서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한국입양 홍보의 여름 캠프 할 때 그때 첫째 날 저녁에 콘서트 하셨잖아요. 네. 그때 감동이 다시 생각나네요. 그때 혹시 물개 소리 못 들으셨어요? 그 전데? 막 깍깍 거렸는데 깍깍. 저희 그 한국입양 홍보의 여름 캠프 중에서 가장 수준 있는 캠프가 아니었나. 거기 참석할 때 감사합니다. 입양 저 때문에요? 부모님들 네 너무 만족하셨어요. 너무 극찬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한국 입양 홍보의 홍보대사이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입양 행사하실 때 이거 부르시면 달려가시나요? 달려갑니다. 네. 혹시 필요하시면 꼭 한국 입양 홍보회를 통해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이 결혼을 하셨는데 저희가 듣기로는 고등학교 때 친구라고 들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서로 알고 지내는 그런 사이였나요? 아니면 가까운 친구셨나요? 그냥 친구의 친구 이렇게 아름아름으로 알던 친구였고요. 공학이셨던 거예요? 공학은 아니고요. 그냥 뭐 옆 학교. 옆에 학교. 근데 그때는 뭐 크게 호감이 있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강내우 선생님 그때 유명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나 보기엔 뭐 사모님이 더 유명하셨을 것 같아요. 이 미모로. 미모로 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올라가면서 친구들끼리 이제 놀러도 가고 여행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친해지다가 근데 제가 먼저 남편을 좋아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저는 전혀 몰랐어요. 아 정말 저 저는 혼자 짝사랑하고 혼자서 있었어요. 저를 한 3년을 네.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후에 알게 됐는데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나 봐요. 그러다가 본인은 이제 마음을 정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대학 졸업하고 군대를 가서 주위를 살펴보니까 이만한 여자가 없겠다. 네. 친구가 이제 연인으로 이렇게 보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제가 대시를 했고 아. 결국 받아주신 거예요. 네. 그렇게 연애를 제가 몇 년 동안?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몇 년 동안 하셨죠? 연애 기간은 7년 반인데요. 사실은 와. 제가 군대에서 1년을 기다려줬고 또 제대하자마자 바로 유학을 가서 한 6년 이상 또 기다렸었어요. 네. 그래서 결혼하기까지 거의 7년 정도를 기다려줬으니까 네. 그래서 오늘도 업고 왔잖아요. 아까 보셨죠? 야, 제가 이 정도입니다. 아니 그 7년을 기다리는 동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은데요. 혹시 하면서? 글쎄요, 뭐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았고요. 네. 했는데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뭐 이 정도에서 넘어가시죠. 결혼하신 지는 얼마나? 2010년도에 결혼했으니까 네. 만 6년 지났어요. 횟수로. 만 6년. 그리고 입양을 계획하셨던 거가 얼마나 되셨죠? 결혼 전부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있었고요. 결혼 전부터요? 네. 정말요? 막연히 어릴 때부터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주위에 얘기해 보면 자기도 입양하고 싶었는데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뭐 이렇게 결단을 하고 한 거는 이제 결혼해서 한 5년 정도 저희가 아기가 안 생기기도 했거니와 중간중간에 저희 어떤 뭐 철학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생각들이 막 이렇게 바뀌면서 지인들 중에 입양한 분들을 만나게 되고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들리기 시작하니까 자꾸 그 마음들이 더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아내한테 제안을 했고
뭐 같이 고민하다가 결정을 해서 진행을 저는 하게 됐죠. 근데 전에 잠깐 얘기 들었을 때 되게 독특하다고 느꼈던 게 5년 동안 아이가 안 생겼었는데 난임 가정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시잖아요. 네, 네, 그죠? 네. 난임이기 때문에 입양을 해야겠어라고 결심을 하신 건 아니셨잖아요. 네, 저는 그게 저희는 되게 독특했어요. 전혀 그 부분은 아니에요. 아이가 생기고 안 생기고는 안 주셔도 감사, 주셔도 감사였어요. 처음부터 저희는 그런 얘기는 했었는데 그래서 아이가 생겨도 입양을 할 거고 안 생겨도 입양을 하려고 저희는 이미 마음을 먹었었어요. 근데 이제 순서에 좀 문제가 있었죠. 아무래도 친자를 낳고 입양을 하는 경우가 주로 많으니까 저희도 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기가 안 생기니까 그러면 그냥 순서도 우리가 내려놓자. 그리고 그냥 저희가 먼저 입양을 시작했죠. 근데 그게- 이후에 또 애가 생겨도 저희는 뭐 전혀 되게 쉽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제일 넘기 어려운 것이 일단 나를 닮은 그렇죠, 예. 내 핏줄의 아이를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낳아봐야 그때. 지금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제 그 결정하기까지는 고민을 많이 고민을 하긴 많이 했었어요. 했죠. 네. 근데 그쵸. 잘 안 네. 나아지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사고방식 자체가 아무래도 가족 중심이고 네. 또 혈통 중심이니까 내가 내 혈통이 없어도 괜찮은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거 이어지지 않아도 괜찮은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냥. 그리고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내 혈통이 뭐가 중요한가 그런 생각도 있고 그렇죠. 근데 날 또 닮아봤자 뭐 고생 맞아요. 그런데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그 혈통도 혈통이지만 사람도 그런 궁금증이 있어요. 날 닮은 그 아이는 과연 어떤 아이일까라는 그런 기대감과 궁금증 때문에 그거를 또 내려놓지를 못하거든요. 햇살 엄마께서는 입양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접하거나 관심을 가지거나 그러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젊었을 때. 입양에 대한 이야기는 주위에서 왕왕 들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입양은 참 좋은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이미 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결혼할 때 그 다자녀에 대한 이야기는 의견이 모아졌었어요. 그래서 4명 이상을 와. 처음부터 낳자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했었거든요. 아이를 안 키워봤을 때 그쵸. 그냥 네, 네 결혼할 명 당시에. 예, 예. 기본 4명은 저희가 네, 야. 기본 낳자라고 4명.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제 나이도 많고 아이가 계속 안 생기니까 그러면 2명을 낳고 2명을 입양을 하자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었다가 나이가 점점 들면서 이제 아이는 빨리 많이 갖기를 원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다 내려놓아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입양을 빨리 해서 빨리 한 명이라도 더 우리가 기르자라는 의견으로 모아지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지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그 시간 속에서 수많은 의문들이 정리가 되고 고민이 되고 했었던 거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혈통에 대한 거는 저 또한 쉽게 놓아지지 않았고 심지어는 제가 처음에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입양은 딸로 하고 이제 내가 만약 아이를 낳는다면 아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만큼 혈통이라는 것이 쉽게 놓아지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그것까지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어떤 아이가 오든 그냥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햇살이가 오게 된 거죠. 아니 근데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이 자꾸 나이가 많아진다고 하시니까 되게 나이 많게 보실까봐 그렇지 않으신데 30대 후반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네, 네. 네. 저희 친구니까 나이는 뭐 한 분만 밝히면 됩니다. 그러면 두 분께서 이제 그렇게 의논을 하셔서 처음에 입양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누구하고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해보셨나요? 아니면 상담이나? 아는 목사님 가정들이나 이런 데서 입양을 하셨던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다시 연락을 해서 저희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진행 절차 같은 것도 좀 물어봤고요. 또 경험이 없으니까 저희 바로 측근에는 그런 분들이 없어서 인터넷에 찾아서 카페에도 가입해서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어요. 참 지혜롭게 잘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입양 결심을 하고 나서 누굴 찾아가냐면 주위 사람들, 부모님들, 친구들 가는데 입양을 안 하신 분들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흔히 많거든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네. 나 입양하고 싶은데 할까? 그러면 긍정적인 답변이 안 오는 수도 많잖아요. 저희가 첫애가 없었으니까 대부분 주위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같이 일단 애를 안 키워봐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금 경솔하게 이렇게 결정을 한 그죠, 쉬운 것처럼 결정한다고. 애 키우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특히 저희가 다자녀를 자꾸 얘기를 하니까 하나 키워보고 얘기해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얘기를 안 했죠. 상처받을까 봐.
그리고 저희한테 좋은 긍정적인 얘기 해주실 수 있는 분만 찾아다녔어요. 저희는. 지혜로우시다. 잘하신 그러면은 것 같아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분의 의견이 있었을까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미국에 집회를 하러 갔었던 적이 몇 번 있는데 그때 만났던 한 목사님 가정인데요. 이제 은퇴하실 때가 다 돼서 자녀가 6을 키우셨더라고요. 근데 둘을 입양을 하셨어요. 4을 친자를 키우시고 둘을 입양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다 출가를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목사님 댁에 머물게 됐는데 키울 때는 6이 너무 힘들고 북적북적하고 그랬는데 막상 다 출가를 시키니까 다시 키우고 싶다는 거예요. 오 그 진짜. 사모님의 그 얘기가 너무 저희한테 감동적이었어요. 여섯도 부족하다 이렇게 네. 표현하셨어요. 진짜요? 네. 이게 사람이 환경이 되게 중요한 게 저도 이제 남편이 공부하는 것 때문에 네덜란드에서 오래 살았는데 거기서 만났던 사람들이 6, 7, 8 우리 옆집 할머니는 10명이었어요 자녀가. 아우, 정말. 할머니긴 한데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결같이 애들이 큰 게 너무 아쉬워. 난 지금도 아이 맞아요. 키우고 맞아요. 싶어. 네. 아이들이 큰 게 정말? 너무 아쉬워. 저 여기 무섭다니까. 진짜 무서워. 하나 호덕호덕거리고 있는데 맨날 이게 옆에서 맨날 이러셔. 아니 근데 저도 하나 둘 키울 때는 무슨 말이야 왜 저래? 그랬는데 같이 가시죠. 경지가 넷이야. 셋은 좀 쉽고요. 경지가 넷인데 넷 넘고 나니까 아 이제 이해가 된다.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자녀를 키워보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 사모님의 그 진심이 느껴지고 너무 네. 부럽더라고요. 네, 진짜 그리고 아이를 잘 똑똑하시다. 키워냈을 때 그 보람과 맞아요. 이런 것들을 너무 느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막연히 저희는 다자녀를 생각을 했었는데 입양도 더 많은 아이들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 늘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던데 집에 가족에게 입양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가족들이 좀 많이 황당해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아마 있어요. 입양 가족들이면 다 아실 얘긴데 그 윤정희 사모님 예전에 그 10명을 키우셨던 윤정희 사모님이 네네. 휴먼 다큐 붕어빵이라는 거기 나와가지고 그 다큐를 제가 보고 너무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 나도 10명을 해야 되겠다. 오. 아니, 이왕 할 거면 좀 크게 가자. 아니 그래서- 도전을 너무 세게 받은 거 아니에요? 너무 감동이 돼서 네. 저분보다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요? 그런 마음이 네. 생겼어요. 그래서 아니야. 그냥 일단은 기본 10명 우리가 그냥 말은 그렇다고 뭐 제가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네. 좋은 일이니까 선포하고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뭐가 돼도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부모님한테 저희가 얘기를 처음 이제 할 때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앞으로 장차 아이들 입양을 해서 한 10명 정도를 꾸리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또 10명씩 입양을 하면 제가 할아버지가 됐을 때 우리 가문이 100명이 된다. 박수. 와. 입양 명문 가정을 꾸리는 게 저는 꿈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첫 방에 네, 첫 번에 아버지가 한숨을 너무 한 2, 당하게 3일 하셨어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시부모님이 스페인에 지금 사시거든요. 근데 네. 아, 당장 귀국을 해야 되나 같이 애들을 10명을 봐줘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요? 여러 가지 고민을 아버지가 또 하신 거예요. 와.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아들이 이렇게 하겠다는데 아버지로서 그럼 내가 뭔가 또 도와줘야 되나 뭐 그런 고민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약간 좀 다르다. 얘는 뜯어 말려야 돼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처음에는 도와줘야 조금 이제 될까? 황당해서 뜯어 말려야 되나 했는데 저희가 너무 진지하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의지가 아버지 확고하시다. 그 아들이네. 진짜. 네. 네. 그러네요. 그렇게 저는 좋게 처음에 얘기를 해주셨어요. 귀국 이야기가 나올 때 말리러 오시는 거구나 그렇게 먼저 상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역할을 분담을 하기 위해서 대단한 그래서 정말 집안이시구나. 전폭적으로 가족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네, 진짜. 네.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지금 그 우리 햇살 아빠는 형제가 어떻게 되세요? 형이 한 명 있어요. 저는 형이 형제만 둘. 네. 형은 그러면 결혼을 해서 자녀들이 몇 명이나? 형이 저보다 3살 위인데 예. 결혼을 하고 형이 9년 동안 아기가 없었어요. 오. 그래서 저희도 한 4년 뭐 3년 4년 될 때까지 아기가 없었고 저희 집안에 이제 아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누가 먼저 낳긴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사실 한 2년 전에 입양을 결정을 했었어요. 뭐 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는데 마침 그 해에 저희 형이 9년 만에 자연 임신이 되면서 그래서 그럼 순서대로 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한 해를 걸렀거든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아기가 안 생기니까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또 지체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이전에 결단을 했다가
또 한 2년이 지나버렸는데 그동안에 입양해서 키우지 못한 아이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어느 날 너무 크게 와서 제가 통곡을 하고 울었던 적이 있어요. 기도하다가. 아, 정말요? 그래서 2년을 내가 버렸구나. 2년 동안 아빠가 되어줄 수 있었던 애가 있는데 그걸 놓쳤다라는 것이 너무 후회가 되고 그래서 바로 진행을 하게 된 거예요. 작년에. 야, 정말 특이하시다. 저는 우리 수아를 만나고 나서 사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수아야, 이렇게 좋은데 좀 더 우리가 빨리 만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그 아쉬움이 막 남는 거예요, 가슴에. 그래, 그 아이 보면서 너무 기쁘기도 하면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아이를 안아보기도 전에 네. 먼저 입양 못한 많이 키우려고 하니까 우리는 어쨌든 한 명을 더 키울 수 있었는데 놓쳤다라는 생각인 거죠. 1년을 너무 놓쳤다. 2년이 지나버렸어요. 이거 한국 입양 홍보의 홍보대사가 아니라 회장님으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근데 너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되게 철없는 젊은 아니야, 부부로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저희는 소신껏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방도 사랑도 근데 이제 모든 일들이라는 게 남자가 원대하게 꿈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사실은 내조하는 가족이 반대를 하거나 생각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무조건 남자가 생각하는 게 다 맞다라고만 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결혼하고 나서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되거든요. 잘 들어요. 네. 그리고 우리 햇살이 어머니께서는 어떠셨어요? 이러한 꿈과 계획에 대해서. 네. 근데 남편이 그 아이 10명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입양하기 아주 전부터 네. 이야기를 했었어요. 오.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10명 정도로 입양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 그 윤정희 사모님 그걸 보기 전부터? 아니요, 그거를 그 보고 보고. 숫자는 이제 그때 결정이 된 예, 그걸 보고 지나가는 이야기로 차 안에서 운전하다가 뜬금없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멱살을 잡았어야죠. 제가 브레이크를 잡았어야 되는데. 아니 그래가지고 자기가 고아원을 차릴 거냐. 양육은 엄마의 몫이 큰 건 사실이잖아요. 네. 엄마 일이 많죠. 내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건 다 내 몫인데 그걸 어떻게 책임지지도 못할 이야기를 그렇게 쉽게 하느냐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날 때마다 그냥 계속 왜 되게 뭐 짝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결혼하자 쉽게 이야기하다가 정말 결혼해버리듯이 무슨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어느 순간 저도 그래 우리는 10명 정도 입양하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이 저도 어느 순간에 들고 있는 거예요. 세뇌가 된 거야, 세뇌가. 세뇌만한 게 없어요. 들으시는 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지 안 될지는 사실 몰라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뭐 저희가 꼭 하겠다 해놓고 이 다음에 약속을 안 지켜서 뭐 이상하게 된 그런 건 아니니까 저희가 그냥 얘기하고 생각하는 것만 해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 가정의 모습이. 그래서 얘기할수록 저희는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자꾸 얘기를 하게 되네요. 그리고 사실은 햇살이를 입양하고 나서 사실 저희가 입양하는 것만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어느 날 그 입양 명문 가정을 이야기하면서 햇살이가 10명을 입양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오는 이슬이가 또 아이를 계속 입양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이렇게 세뇌시켜요.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햇살아 너 큰일 났다. 그런 경우 지금 저도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까 내가 10명을 입양했으니까 너희도 10명씩을 입양을 해라. 아니 그러니까 굳이 꼭 입양은 아니고 그러니까 자녀 10명 자녀를 정도. 그렇죠. 자녀를 친자를 낳는 거는 당연히 그러니까 입양이 10명을 출산이 양육을 돼. 해라. 네, 양육을 해라. 네. 야. 근데 그렇게. 보고 배우는 게 크거든요. 근데 부모가 네. 이런 꿈을 가지고 네, 있으면 네. 그 자녀들도 이건 좋은 거야. 가족이 많으니까 그쵸. 우리는 남들이랑 다르지만 이게 더 좋아. 네. 라고 저희 생각하면 아버지가 11남매 막내. 그래요? 옛날에는 그게 많았는데 근데 그러네요. 그 가족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본 것도 많은 영향이 된 것 같고요. 어쨌든 가족은 형제는 많을수록 좋다라는 거는 전 네. 아침부터 그건 확신이 있었어요. 네. 제가 또 형이 한 명밖에 없었으니까 어릴 때 많이 외로웠던 것도 있고 형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저는. 진짜 보고 자란 게 진짜 중요하네요. 우리가 좋은 사람 옆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 햇살이네 이야기 들으신 건 인생의 큰 축복입니다. 네. 그랬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햇살이를 데려오기 전부터 입양 전부터 입양하겠다라고 SNS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미리 공개를 하셨었나요? 미리 소문 내는 형. 네, 저희는 좀 제가 성격이 좀 그래요. 이게 네. 저지르고 일단 수습하는 스타일인데
마음을 먹었으니까 좀 혼자 마음에 담아두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약해질 수 있잖아요, 사람이. 맞아요. 그러면 또 흐지부지 되고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서 저는 좀 바로 선포를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든지 그걸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SNS에 제가 그 햇살이 이슬이 입양에 관련된 얘기를 처음 이제 바로 공개를 아주 자세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전국 각지에서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타고 와서 그 소식을 듣고 공유하고 해서 지금 저희 집이 햇살이 이슬이 물건으로 꽉 차 있을 정도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물품들을 보내주시는데 그 필요한 물건들 뭐 쪽지를 써가지고 사용 설명까지 네. 이렇게 자세히 네, 써서 네, 네, 너무 야. 감동받았다. 네, 잘 어떨 땐 키웠으면 익명으로. 좋겠다. 뭐 익명으로 보내신 분도 있고. 네, 네. 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 아닐까요? 입양 가족들만이 누릴 수 오. 있는 그런 거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입양을 결심하면 저 입양하려고요. 소문 내고 네, 소문 내고 도움을 입양해서 받으세요. 우리 아이 어떻게 키우고 있다고 소문 내고 네. 그러면 공개를 하니까 더 잘 키워야 되잖아요. 아, 또 맞아. 그런 책임감도 더 생기고. 듣다 보니까 뭔가 다이어트와 평행이론이야. 또 그렇게 얘기해요. 선포를 해요. 되게 그렇게 공감이 되는구나. 가네요. 네. 한참 다이어트 중. 그렇게 받은 선물 중에 또 크고 최근에 이렇게 엄청난 거 뭐 피아노? 아, 네. 피아노가 너무 있었으면 제가 음악가인데도 부끄럽지만 저희가 뭐 유학생들이 형편이 안 좋았잖아요. 제가 유학할 때 결혼을 했기 때문에 혼수도 아무것도 없고 저희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 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데 피아노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디지털 피아노 한 대만 가지고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아 정말 어쿠스틱 피아노가 한 대 있었으면 좋겠다. 늘 꿈만 꾸고 있다가 제가 SNS에 저희 소식을 이렇게 종종 올리다 보니까 어떤 피아니스트 저희 선배님 와. 한 분이 네. 자기가 쓰던 피아노를 갑자기 저희 집에 보내고 싶다라는 그런 감동이 심지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니스트 네. 피아노를 네, 그래서 관리도 너무 잘 된 피아노를 그러니까. 무상으로 그냥 아, 턱하니 우와. 보내주셨어. 하루 만에 빨리 가져가라고 만변하기 전에 그래서 제가 바로 당장 다음 날 가지고 왔죠. 아니 피아니스트 분의 피아노면 얼마나 좋은 피아노예요? 와. 그게. 아이고. 네, 그래도 관리가 너무 진짜 잘 돼 감사해요. 있어서 네. 소리가 너무 좋아요. 햇살이도 너무 좋아하고 완전 복 받았죠. 아 그러네요. 그런데 아까 그 이야기하는 중에 살짝 실수가 있었는데 저렇게 예쁜 사모님을 모셔놓고 혼수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맞아듣죠. 그냥 와 준 것만도 감사한데 7년을 아유, 기다리셨는데. 정말. 네. 이번에도 정정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입양 가족들의 이야기, 입양톡, 사랑톡, 톡톡을 듣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의 적극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듣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햇살이를 만난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햇살이를 어디에서 처음 만났나요? 햇살이는 에델마을이라는 보육원에서 처음 만나게 됐어요. 네. 어떤 계기가 있어서 찾아갔나요? 뭐. 그게 저희가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니까 네. 입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일단 아는 분들 통해서 기관으로 가야 된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기관에 찾아가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저희는 사실 연장아에 대한 마음이 처음부터 있었어요. 아까 오. 얘기했지만 많은 아이를 키우기를 원하니까 좀 큰 애를 데리고 와서 빨리 그 다음 또 동생도 갖고 싶고 뭐 이런 마음이 있어서 또 맞벌이를 한 것도 있었기 때문에 막연히 조금 한 2-3살 정도 되는 연장아를 품고 있었는데 기관에서 신생아를 처음에 권하더라고요. 첫 아이니까. 아, 신생아를 맞아요. 그쵸. 키워보는 게 네. 훨씬 더 좋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설득을 당했어요. 그래서 부모 교육까지 다 그런 준비들을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다가 어느 날 이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마음을 먹었던 대로 다시 그 연장아를 저희가 관심을 가지게 됐고 주위에 이렇게 찾아보다가 보니까 그 기관하고 연계돼 있는 보육원 에델마을이라는 보육원에 저희가 생각했던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이 꽤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됐죠. 그 연장아라는 얘기는 입양이 그 나이가 되도록 안 됐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네. 근데 햇살이가 독특한 특징이 있죠. 햇살이는 요즘 뭐 다들 아시겠지만 베이비박스 1세대라고 할 수 있어요. 2012년도에 입양 특례법이 개정이 되고 나서 이제 그 기관으로 가기 힘든 그 미혼모들이 엄마들이 맡기기 힘든 아이들을 베이비박스에 갑자기 이렇게 맡기게 되면서 2013년도에 한 200 몇십 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몰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전국에 있는 보육원으로 이렇게 보내게 됐는데 법이 바뀐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좀 그런 행정적인 혼선도 있고 이래서 이 아이들이 그 신생아 시기를 놓치게 되고요. 그리고 1살, 2살, 3살 이렇게 연장아가 되니까 더 입양이 이제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보육원을 갔더니 같은 방에 햇살이 동갑 친구들이 6명이 이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햇살을 입양을 하고 한 명 더 다른 분이 동시에 입양을 했거든요. 저희하고. 그 외에 4명은 아직도 입양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네. 요즘 딸을 그렇게 다들 원하시는데 특히 이 에델마을은 딸만 있는 여자 아이들만 보호하고 있는 기관이라서 이 많은 아이들이 지금 신생아들도 되게 많거든요. 거기에. 이 아이들이 다 입양이 될 수 있는데 어떤 행정적인 부분 때문에 안 됐다라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번에 꼭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정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입양을 생각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막연한 두려움. 그러니까 입양 기관을 배구를 통해서 모르고. 하면 생모에 대한 네. 정보가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지만 베이비박스는 그런 정보가 아주 빈약하지 않을까의 기인한 불안함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베이비박스는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여러 번 다뤄졌기 때문에 잘 아시지만 베이비박스에 아이가 맡겨지게 되면 먼저 거기 목사님 뛰어나가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막 맨발로 뛰어나가기도 네, 하고 네. 그래서 엄마를 빨리 가서 만나서 먼저 이제 앉혀놓고 설득을 해서 그 엄마가 아이를 키울 수 있으면 아이들 용품을 계속 후원해서 아이를 양육하는 데 도움을 좀 주기도 하고 그래도 정말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아이를 포기하게 될 때는 그다음에 이제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아이가 국가기관에 맡겨질 수 있도록 이런 행정 절차를 거치는데 다행히 그렇게 엄마의 인적사항이나 그런 거를 만나서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또 계셔서 그런 어떤 안타까움이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 때문에 마음에 우리 아이가 나중에 이렇게 좀 궁금해하는데 도움을 좀 못 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은 없으셨을까요?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 입양이 두렵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처음엔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정말 어디까지 자랄까? 키는 얼마까지 클까? 뚱뚱할까 날씬할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쌍꺼풀은 나중에 생길까 안 생길까 이런 네. 기대감, 호기심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좀 오히려 저희 예, 재밌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부부가 햇살이를 보면서 네. 얘 다리 보니까 키는 180이 될 것 같아. 와. 모델이 될지도 몰라. 손가락을 보니까 피아니스트가 될지도 몰라. 뭐 이런 기대감. 네, 막 제가 미스코리아 상상을 시켜야 할수 된다고. 있잖아요. 네. 아니 우리를 근데 보면 그렇지 않지만 아니 오늘 어떤 분들을 모신 거야? 이분들 뭐야 도대체? 왜 이렇게 긍정적인 거야?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고 어. 그리고 또 하나는 햇살이가 되게 건강 체질이거든요. 네. 웬만하면 잘 아프지 않고 뭐 감기도 잘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남편한테 아우 내가 낳아도 이것보다 더 건강하게 낳지는 못할 것 같아 막 이런 농담을 할 정도로 그 아이들이 다 또 미혼모들이 젊잖아요. 네. 젊은 엄마들이 낳은 아이들이라서 그런지 건강한 것 같아요. 베이비박스에 들어오는 아이들 입양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방송에 또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이들은 서울시 아동센터를 거쳐서 각 지역에 있는 보육원으로. 보육시설로 네. 지금 보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보육시설은 말 그대로 보호, 양육 전문 시설이거든요. 이게 입양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부모가 있지만 집이 어려워서 이렇게 맡겨진 그런 아이들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입양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인 어떤 모션을 취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법이 바뀐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와중에 이제 이 아이들이 몇백 명씩 지금 거의 1,000명이 넘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네, 네. 베이비박스 베이비박스로 처음 온 아이들이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우왕좌왕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부모님들이 좀 걱정하시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은 게 뭐냐면 건강 상태나 그 부모 친모에 대해서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떤 혹시 네, 혹시 그런 그런 부분들이 혹시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어려움이 있는지 있진 않을까 뭐 이런 염려들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보육원에 가서 보니까요. 그 건강 검진 너무너무 잘 돼 있고요. 기록들도 너무 잘 돼 있고요. 각 보육원마다 담당 그 보건 선생님, 간호사들이 간호사가 다 전문 있어요. 간호사들이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 하고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집에서 키우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건강 관리를 더 철저하게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만큼 간호사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감기 걸리면 어느 병원에 연계해서 바로바로 보내주시고 약도 뭐 하루에 딱
맞춰서 먹고 있는지 관리를 바로바로 해주시더라고요. 제 아내가 간호사 출신이라 그러니까 보면 알아요. 여기서 약간 비교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요. 저는 예전에 기관을 통해서 입양을 했고 옐로마마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관을 통해서 입양을 하셨고 그다음에 여기 오신 햇살이네는 최근에 베이비박스에 있는 아이를 입양을 하신 경우인데요. 네. 저는 입양을 할 때 사실은 입양 가기 전에 관리를 다 해주시잖아요. 이 아이의 건강 상태가 어떻다라고 네. 해서 네, 네. 그래서 입양 가능합니다 해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까지만 믿고 그 다음에 생기는 문제는 내가 감당할 거야 라고 해서 입양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래서 서류들을 많이 안 봤어요. 근데 몇 년 있다가 제 친구가 우리 가정을 보고 입양을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때 입양 기관에서 사실은 이 아이가 그 지금 검사 중인데 조금 의심스러운 게 있어요. 그러면서 네네. 이제 그래도 하실래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 진행하실래요? 다른 아이를 연결해 드릴까요? 뭐 이런 과정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는 친구 의사를 불러서 서류를 보여줬죠. 이거 입양해도 되겠냐 안 되겠냐. 근데 그 의사 친구가 입양한 가족이셔가지고 그 서류를 보더니 아, 이 정도는 거의 괜찮을 것 같으니까 입양을 하라고 네. 괜찮다고 네.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우리 아들 입양할 때 받았던 서류를 들고 가서 우리 아들은 어땠나 한번 봐주세요. 그때 우리 아들 돌 지났을 때인데 그 의사분이 뭐라고 하냐면 예서는 좀 더 심각했는데 지금 얘보다 예서가 그 건강 기록상의 기록을 보면 예서는 좀 심각했는데 그때 겁나지 않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무 멀쩡한데. 몰랐어요. 지금 건강해요. 잘 커요. 그랬더니 괜찮다니까요. 시설에서 건강한 아이를 가능하면 좋은 그 부모님한테 연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섬세하게 네, 네. 자세하게 그쵸. 하다 보니 모든 걱정거리를 다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음. 사실은 이거 웬만한 애들 다 그런 거예요? 괜찮아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거기 있는 아이들도 메디컬 히스토리가 정확하게 보존이 되어 있고 그럼요. 아이를 보호소나 어디에 맡기려면 건강검진을 일단 한번 거치고 가는 거죠. 그럼요. 네. 그렇죠. 네. 그게 지금 그 보육원 아이들이라고 해서 보육원에서 자체적으로 입양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입양 때문에 기관을 통해서 입양 기관에서. 입양 기관에서 똑같은 절차를 밟아요. 네. 똑같이 건강상의 어떤 문제들이나 이런 걸 다 체크를 해서 네. 입양이 되겠다라고 하는 아이들에 한해서 지금 입양이 네. 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부분인 네.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뭐가 있냐면 일단 첫 아이를 기관을 통해서 입양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친생모 친생부에 대한 히스토리가 남아 있는 상태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둘째를 입양을 만약에 베이비박스로 한다. 그러면 나중에 커서 자기 낳아준 부모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을 때 만약에 우리 둘째가 언니는 보고 싶다고 할 때 엄마 아빠 그래 우리 같이 알아보자 찾아보자 만나게 해줄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자기는 궁금해도 못 찾아 그리고 기록도 없어 그리고 엄마가 해줄 수 있는 말도 좀 한계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무섭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아이한테 내가 어떻게 말해줘야 되지? 네. 이 아이의 그 상실감은 내가 어떻게 달래줘야 되지?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저한테도 이게 숙제거든요. 저희도 그 친생부모를 찾아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입양하기 전에 막연히 저 또한 두려움이 있고 아이도 그것을 맞닥뜨렸을 때 정체성의 혼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내적 갈등을 하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입양 부모 교육과 그다음 자조 모임을 통해서 결국 그 친생 부모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이의 갈급함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그 고민을 같이 동참해주고 아픔을 나누어주고 함께 노력해주고 찾고자 하는 그 의지를 보여주는 그것만으로도 아이는 충분히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정말 이 사람이 내 부모구나라는 그 마음의 안정감, 평안함 이런 걸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네. 그리고 그게 그 기관에서 어떤 기록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또 100% 다 만나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서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냥 단지 거기까지 우리가 같이 해줄 수 있을 뿐이지 네. 그 다음 상황은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런 두려움은 굳이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네. 경험해보지 않으니까 네. 그렇죠. 그런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한 4살, 5살쯤 됐을 때 그때 방송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분이 라디오에 사연을 보냈어요. 주부인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 내용이 뭐냐면 몇 년 전에 당신이 낳은 아이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네. 근데 이분은 그러니까 그 아이를 입양 보내고 네. 그리고서 다시 이제 결혼해서 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기가 낳은 아이가
엄마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근데 네. 이분이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만나러 가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네. 정말 보고 싶지만 그 아이에 대한 궁금함이 있고 아이가 나를 찾는다니 뭐 반갑고 뭐 여러 감정이 있는데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 얘기를 듣고서 우리 아이의 엄마를 만나게 해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시설에다가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 친생부한테 연락을 해주라. 나 지금부터 우리 아이랑 만나게 해주고 싶다. 그 엄마 찾아달라. 네. 그랬더니 복지사님이 굉장히 신중하게 그 엄마 상황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안 나타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아이가 너무 어려서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네, 네. 그러시면서 조금 나중으로 미루시면 어때요? 그랬는데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은 그 엄마 상황이 안 나오고 싶을 수도 있구나. 네, 그러니까 네. 저는 시설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하면 친생모를 찾을 수 있어라는 생각했지만 네. 그 엄마 상황이 안 될 수도 있구나. 근데 그러면 시설을 통해서 입양을 했는데 똑같은 거죠.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입양한 그쵸. 거나 네. 비슷해지는 거예요. 네. 지금 그리고 생각해 지금은 보니까. 베이비박스에 온 아이들도 그 엄마가 상담한 기록들이 있는 아이들도 꽤 있어요. 아, 네. 근데 저희 네. 이제 제가 햇살이 밑에 지금 이슬이를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 둘 다 베이비박스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궁금해서 전화를 했었는데 햇살이 같은 경우는 그 기록이 전혀 없대요. 대신에 이슬이는 엄마하고 상담한 기록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혹시라도 이슬이가 원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희망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이 경우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네. 베이비박스라고 다 못 맞아. 찾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러죠. 이거는 저는 또 이 방송 준비하면서 윤 쌤이 막 여러 리서치를 하셨잖아요. 친생 부모에 대한 정보가 있는 아이 없는 아이 뭐 이렇게 조사를 하시면서 한 입양 부모님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시기로 아직 와보지 않은 길을 그렇게 고민을 하고 그래. 그거 막상 다치면 그렇게 안 중요해. 이렇게 얘기해 주셨다고. 네. 내가 입양한 입양 부모인데도 이미 가고 있는 길인데도 모르는 거 투성이고 먼저 가신 분들은 또 이렇게 공개해 주시니까 또 제가 위로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입양한 지 되게 오래됐으니까 네. 아이의 신분이 네. 기아로 기록된 아이를 2명 입양하신 가정을 2가정 인터뷰했거든요. 네. 그 입양한 아이가 지금 중학생이고 초등학교 5학년이고 남매를 키우시다가 남매를 입양하신 2가정이에요. 근데 다 기아를 입양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입양을 할 건데 우리 형편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그 입양이 안 되는 아이들 입양하자. 그래서 서울 아동보호센터 네. 찾아가셔서 기아여도 저희는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괜찮으신가? 애들이 지금 중학생 되고 10대가 넘었는데 혹시 걱정되는 건 없나 해서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똑같아. 근데 너무 예뻐. 그리고 아이들이 좀 불안해하거나 그러 아니 괜찮은데? 그리고 엄마는 좀 걱정되는 거 없어요? 아니 괜찮아. 그리고 친생 부모랑 연결 고리가 없잖아요. 네. 아는 정보가 없으시잖아요. 그랬더니 네. 근데 뭐 엄마 아빠 다 있는데 엄마, 내가 아빠 채워줘야지. 내가 채워주면 되지. 그래서 그런 네.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화성에서 온 아이라는 표현을 영화. 제가 썼어요. 아. 이 아이들을 보고 저희는 지구에 살고 있는데 얘는 화성에서 온 거예요. 화성에 대한 어떤 끊임없는 갈망이 미지의 분명히 세계. 있는 거죠. 자기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음. 자기는 어디서 왔는지는 이제 알 것 같고 그걸 찾아가고 싶은데 방법은 없고 그래서 분명히 아빠 엄마 같이 가자라고 얘기하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래 화성 여행 한번 하자 하고 이제 손잡고 베이비박스도 찾아가 보고 보육원에도 같이 가보고 그런 여행하는 자체가 아이한테는 충분히 이 아이를 의미 얘의 있죠. 어떤 그 만족시킬 수 있겠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꼭 부모를 친모를 뭐 찾고 안 찾고보다는 찾아도 얼마 전에 왜 그 회장님 딸 나와서 얘기했었잖아요. 찾아도 보고 그냥 네. 맞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걱정을 내려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아이를 키우는데 그거는 극히 일부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아이를 어떤 그 판단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베이비박스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두려움들이 혹시 계시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아이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뭐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었던 게 부모가 무책임하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보여지는 표면상에 아이를 포기하고 갔다는 이미지가 우리한테 투영이 되는 거니까. 근데 거기에 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현재의 법 상태. 솔직히 현재 법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아이를 입양을 보내려면 호적에 한번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 엄마가 있겠죠. 지금 근데 입양 보내지는 아이들, 뭐 포기되는 아이들의 대부분이 다 10대 미혼 엄마들. 엄마들에게서 나온 건데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다니면서 애를 낳고 호적이 올리고 가족에서도 이미 너무 많은 시선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가족의 호적을 올려서 그렇게 보내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 예전에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제주에서 왔다는 분. 배 타고. 저조차도 네. 인식이 확 바뀌었던 게 이종락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이 정말 무책임하게 아이를 이렇게 포기하는 게 아니고 얘 하나 어떻게 난 못 키우겠는데 살려보겠다고 그쵸. 비행기도 못 태워서 그 어린 엄마가 배 타고 기차 타고 전철 타고 택시 타고 그 언덕을 올라와서 울면서 내려놓는 여기 가면 그 심정. 우리 애가 보호받을 네, 수 있다는 네, 그 하나의 희망 때문에 온 거잖아요. 여기 네. 오면 살릴 수 있다. 그렇죠. 여기 오면 누군가는 키워낼 수 있다라는 그렇죠. 생각으로 온 거여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아이가 포기되는 장소라고 보지 마시고 다급한 엄마들이 갈급해서 찾은 곳이라는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그렇죠. 아이들한테 하는. 새로운 맞아요. 희망이 네. 있는 곳으로 연결해 주려고. 네. 그렇죠.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 너무 섣불리 좀 판단하고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미혼모들의 우리가 미혼모가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미혼모들의 심정을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은. 뭐 무책임하다 이렇게 쉽게 판단하는 건 단정 정말 잘못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베이비박스에 대한 많은 걱정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네, 건강 체크 잘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베이비박스에 오는 아이들 중에는 생모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남아있는 아이들도 있다고 하셨죠.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입양했을 때 우리 아이의 생모에 대한 정보 받은 거랑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정보 알려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 전혀 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친생 부모에 대한 기록이 있는 아이들도 많다는 얘기 들었네요. 그리고 또 위로가 되는 건 먼저 키워보신 분들 말씀을 빌어보면 아이들이 자라면서 친생부모를 찾고 싶어 하면 당연하지만 그게 만약에 못 찾는다, 못 찾는 환경에 있다라고 함이 그렇게 그 아이의 정체성에 대단한 결정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두려울 만큼의 결정타는 아니라는 네, 거.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조금은 부담이 좀 덜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저도 받네요. 네. 예. 이방적 네, 여러분은 지금 생생한 정보와 감동이 살아 숨쉬는 입양 전문 방송 입양톡 사랑톡 톡톡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가 지금 100단위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방송 후기를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서 100단위 후기 작성자들께 김지영 작가의 세상의 모든 소린이에게 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입양톡, 사랑톡, 톡톡을 검색하시고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면 100단위로 동일하게 세상의 모든 소린이에게 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연 받고 싶어요. 입양 가족분들의 특별한 사연, 따뜻한 이야기들, 크고 작은 고민들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주시거나 아니면 alllovetalk@gmail.com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궁금한 사항을 풀어드리는 더욱 알찬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입양톡, 사랑톡, 톡톡 멘트도 녹음해서 페이스북 메시지나 alllovetalk 0@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17회의 목소리를 재는 기부해주신 이라 어린이, 신홍기 어린이, 강햇살 어린이 고마워요. 덕분에 입양톡이 더욱 빛났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개성 넘치는 참여로 입양톡이 더욱 풍성해질 것을 믿습니다. 기다릴게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 또 우리에게 후원해 주신 감사한 분들이 계시죠. 지난 2주 동안 전용 배좌로 후원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마루짱2님, 최현숙님, 윤남순님, 한희준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팟빵이나 전용 후원 계좌로 후원해 주고 계시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가급적이면 전용 후원 계좌 우리은행 010-9245-7836 신용운으로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You Are My One이라는 노래 들려드리는데요. 전에도 한번 소개드린 바 있지만 이 곡은 톡톡에 출연하신 적 있었던 성인 입양인인 신성훈님께서 입양 아이들을 위해 여러 방송인들과 함께 만드신 노래예요. 이 노래의 수익금은 35년간 엠팩에 전달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주시고 다운받아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특별히 햇살이와 이슬이네를 모시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음에는 저희가 햇살이를 만난 이야기 그리고 또 이사하고 이슬이를 입양 준비하는 이야기까지 계속해서 신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밝게 웃는 아이들을 보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으로 벅차오른다. 사랑의 손길로 우리 가족이 되어준 아이들에게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너희는 혼자가 아냐. 너와 내가 있잖아. 때론 힘들 수 있어. 가족이 있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 너무 아파하지 마. 네가 태어난 걸 감사해. 세상 모두가 너희를 위해 기도해. 우리도 너를 사랑해. 너희 행복할 수 있어. 밝은 아침이 오듯이 사랑의 주인공은 바로 너야. 슬픔이 다가왔을 때 절대 주저하지 마. 엄마가 너희들을 영원히 지켜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에겐 내가 있잖아.